예, 김종훈입니다. 저녁 때는 드셨고요. 나 진짜 바쁘네요, 이번 주. 진짜 농담이 아니라, 와, 너무너무 바빠서, 그 바쁘다는 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제가 오늘 첫 끼를 오후 4시에 이제 먹었어요. 물론 중간에 커피를 마시긴 했지만, 그 오후 4시에 먹었는데, 그 어제 점심에 타사 후배랑 이제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저녁은 못 먹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긴 먹었네요. 바나나 한 개를 먹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이제 12시에 점심 먹고, 저녁 거르고, 아침 못 먹고, 점심에 바빠서 못 먹고, 오후 4시에 수원에서 이제 양재동으로 넘어가가지고 행정법원 앞에 있는, 너무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 보이길래 맥도날드 가가지고 이제 불고기 버거 세트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집에 와서 기사 하나 더 마감한 다음에 방금 이제 저녁 또 먹었어요. 이제야 조금 여유가 좀 생기네요. 지금은 18일 8시 반입니다. 오후. 왜 이렇게 바빴냐면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그 술판 진술 논란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난 4일에 첫 보도를 했잖아요. 그 관련해가지고 단독 현장은 아니었는데 단독이 되어버린 그 수원지법에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공판 현장을 보도하고 나서 논란이 총선 때 잠깐 잠잠했다가 이제 15일부터 폭발하기 시작하고 15, 16, 17, 18 오늘까지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장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런 상황은 내일도 이어질 겁니다. 이 검찰에서 이렇게 막 늦게 퇴근하고 나서 입장문 발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막 계속 저녁에 발표하네요. 계속. 그러니까 또 안 쓸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검찰 입장도 확인하고 변호인 쪽 입장도 확인하고 이왕 전 부지사 측에 이제 연관된 내용도 확인하고 민주당이 어떤 반응 나왔는지도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내용들이 이어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침부터 이제 수원지검으로 갔어요. 수원지법과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앙지법과 중앙지검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서초동에.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수원 다 대부분의 법원과 검찰이 다 붙어 있죠. 수원도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검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아침에 이제 수원지검으로 2시간 동안 이제 내려갔는데, 왜냐면은 민주당의 이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박찬대 의원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곳인데, 그 박찬대 의원이 지난 15일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술판 진술에 대해서 제 기사가 그냥 나온 그 워딩 그대로 그냥 인용해가지고 막 굉장히 질타를 했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잠깐 멈추라고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회의를 종료하려고 할 때 회의 종료를 안 하고 국기문란이라고 이걸 터뜨렸고, 이제 법원에 나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검찰에서 계속 반박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변호인은 여기에 이제 또 더 구체적인 진술들을 내놓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그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에서 아침에 10시 반에 수원지검에 가가지고 이 관련된 거를 진상조사를 하라고 이제 항의 방문을 하고, 지검장 막 나와서 만나자고 하고, 이번에 이제 당선된 의원들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해가지고 꽤 많이 왔어요. 한 20여 명 이상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이번에 당선되기 전이었던 이제 저희 지역구 의원도 있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 와서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굉장히 중대범죄 의혹이 있다. 이거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어떻게 이제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엮어서 탄압을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원지검에서 수원 구치소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수감되어 있는 수원 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그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을 면담을 원래 시도를 하고, 거기에 있는 뭐 출정 기록이라든지 여러 기록들을 좀 이렇게 공개하라고 이제 압박을 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의원들이 이제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막 진짜
한 20여 명이 몰려서 그런데도 막 거기서 교도관들이 막더라고요. 그래서 야, 물론 이게 결국에는 일부 인원이 들어갔지만 야,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막는데 야, 대단하다. 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는 길에 수원 검찰청에서,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구치소까지 차로 한 25분? 뭐 막히면 30분, 안 막히면 20분 정도 걸리는데, 원래 택시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아침에 보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좋아하고 많이 배우는 빨간아재 선배가 계세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빨간아재 선배. 워낙 유명한 유튜버니까. 원래 기자 생활 한 20여 년 이상을 했고, 기자 때는 오히려 몰랐어요. 빨간아재 선배가 기자 때는. 근데 제가 이제 대장동 공판을 계속해서 들어갈 때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은 여러분 노트북을 들고 갈 수 있어요. 그 법원의 출입 기자들 등록된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특혜죠. 이 노트북을 들고 가서 종일 이제 그 재판을 참관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사전에 정말 특별한 재판이 아닌 이상 언제나 우리는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방청객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해서 노트북을 그리고 사용을 못 해요. 현장에서는. 기자들에게만 그게 이제 일종의 취재로 허용이 되는 건데, 그 빨간아재 선배 같은 경우에는 현직 기자는 아니니까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니까 노트북을 사용을 못 하죠. 그래서 항상 노트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어떤 아저씨가 작년 대장동 공판 때 이제 기자들은 앞쪽에 앉고 일반 방청객들은 보통 뒤쪽에 앉는데, 이제 제 뒤쪽에 앉은 아저씨가 계속 뭔가를 적고 있어요. 종일. 제가 이런 모습을 한 10번 이상 봤죠. 대장동 공판 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저분 진짜 열심히 앉아서 하루 종일 보는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유튜버인 빨간 아재더라고요. 들어가서 방송을 좀 봤죠. 그렇지, 종이 그렇게 열심히 뭘 적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놀랬다는 게 뭐냐면은 그 노트북으로 정리한 것도 아니고 펜으로 정리한 내용을 거의 워딩을 제가 노트북으로 친 만큼 수준 이상으로 이거를 이렇게 풀어내더라고요. 물론 이제 본인의 소화한 시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풀어내니까 마치 바둑을 복귀하듯이 그런 것들이 가능해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전 저대로의 이제 취재 기록들을 계속해서 저는 이제 쌓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여름에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에서 수원에서 한 2번 갔을 땐가? 2-3번째 갔을 때 7, 8월 그때 막 한창 진술 번복하고 나서 다시 진술을 또 재번복하고 막 지금 법정에서 막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막 부인이 막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막 변호인들이 막 나가고 막 이런 사태들이 막 1년에 이어질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빨간아재 선배한테 가가지고 이제 명함을 줬죠. 선배, 내가 방송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가지고 이제 항상 이렇게 뭐 법원에서 볼 때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이래저래 많이 나누는데,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아침에 선배 보자마자 수원지검에서 구치소로 태워달라 그랬어요. 솔직히 택시 잡으려고 막 생각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시간도 다투고. 했더니 선배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선배가 몰랐어요. 선배가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 생방으로 오늘 현장 끝날 때까지 할 줄은.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생방을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얼굴을 디밀게 됐죠. 그래서 역시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막 동시에 5,500명, 5,300명 되는 분들이 막 동시에 보더라고요. 그래서 선배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그 준비가 역시 사람들을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법조에 있는 후배들이랑 밥 먹을 때 점심에 밥을 많이 먹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어설픈 기자들, 그러니까 우리끼리 어차피 법조에 있는 사람들 기사 레퍼런스 하지 마라. 빨간아재처럼 취재하는 사람 보라 그래요. 영상 가서 흐름 보고 싶으면은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보라 그래요. 왜냐면은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취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잘 풀어내는, 바로바로 풀어내는 사람 제가 볼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취재 기자들한테 네가 대장동을 알고 싶거나 뭔가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으면은 들어가서 보라 그래요. 그 흐름을 한 10개 정도 이상 보면은 그 흐름들이 보이니까 이렇게 취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선을 많이 탈피해가지고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을 탈피하자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오늘 빨간 아재가 이렇게 방송하는 모습을 더 지근거리에서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들어서 길게 설명을 해드렸네요. 아무튼 뭐 이런 현장들이 오전에 이어졌고, 원래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현장에 갔던 건데, 오늘 제가 쓴 3개의 기사에서는 이 내용은 거의 언급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현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뭐랄까요, 이런 일련의 거대한 흐름 속에 톡톡톡 튀어나오는, 그냥 살짝살짝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인 거지, 이 논란의 핵심은 이화영이라는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재판 말미에, 거의 공판 말미에 선고를 앞둔 마지막 이제 피고인 신문에서 자기가 왜 회유됐는지를 이야기를 했고, 검찰과 김성태로부터의 그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회유하게 된 거를 물론 진즉에 밝혔지만,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막 술판이 벌어졌었고, 거기에 회덮밥과 연어회가 등장했다, 이런 굉장히 센 워딩들이 팍팍팍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진짜라면 진짜 완전히 여러분 말대로 국기문란 사건인 거죠. 검찰 진짜 뒤집어줘야 될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지난 4일날 이거 아무도 보도 안 하고 저만 솔직히 보도를 했던 거고, 그게 지금까지 논란이 돼가지고 이제 이어진 건데, 이 막 논란이 막 점점점 증폭되니까 처음에는 검찰도 여러분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했죠. 4일 제가 보도하고 4일에 이재명 대표가 트위터하고 5일에 검찰에서 물론 이화영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사그라드는 듯 했는데, 갑자기 또 폭발해가지고 막 검찰에서 민주당이 다시 치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국기문란이라고 덧붙이고, 이재명 대표가 또 와가지고 한 번 더 언급하고, 검찰에서 여러분 또 언급하고, 검찰에서 재반박을 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10페이지짜리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입장문을 냈어요. 근데 제가 아쉽고 서운한, 제가 근데 한편으로 또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래 법정에서 얘기한 거는 1313호, 그러니까 검사 1313호, 수원지검의 1313호 맞은편에 있는 창고라고 붙은 일종의 그 방에서 세미나실을, 원래 거의 1315라고 하더라고요. 그 창고라고 붙은 방에서 세미나를 했고, 거기서 술 먹고 그 연어를 먹고 회덮밥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김광민 변호사가 발표한 입장문에 의하면은 1313호 맞은편에 있는 창고 방이 아니라, 이렇게 술 먹은 거는 1313호 안에 있는 그 일종의 방송, 그러니까 영상 녹화실에서, 진술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술실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진술과 기기 조작실이라고, 영상기기 조작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그곳에서 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좀 이해가 갔어요. 왜냐면은 막 사람들은 그래서 이화영의 신빙성 문제가, 이화영 거봐라, 이화영 거짓말 또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간 게, 굉장히 수원 조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 6월달에 거의 매일 와가지고 조사를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미 4일날 공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방용철이랑 김성태랑 같이 있는 상황, 그리고 김성태랑 둘이 있는 상황, 막 검사도 있던 상황, 교도관도 있던 상황, 이런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막 혼재돼가지고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를, 뭐가 있어요? 기록들을 따로 안 하니까 막 혼재된 기억들을 여기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특정이 안 되고, 시간이 잘 특정이 안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조금씩 정리한 내용들을 그날 정말 한풀이 하듯이 쏟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오류가 발생하겠죠. 저는 이해했어요. 근데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광민 변호사가 강조한 건 뭐냐면은,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김광민 변호사가 공개한 입장문 10장짜리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그린 1313호와 그리고 그 맞은편 방에 대해서, 그리고 검사의 휴게실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A4용지 한 장으로 그려냈더라고요. 그러니까 1313호실 앞에 창고라는 표말이 붙은 방이 있고, 그리고 1313호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 1313호가 여러분
검사실입니다. 바감옥의 검사예요. 검사실에 있고 그 안에 왼쪽에 진술 녹화실이 있어요. 이게 영상 녹화 조사실이라 불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313호와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따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이런 검사 진술 녹화실이라든지 검사 개인 휴게실 이런 데는 물론 이렇게 약간 조그마한 유리창을 통해서 확인하긴 하지만 시야가 불충분해가지고 제대로 못 보고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컵에 따라 마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고, 검사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도관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 휴게실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검사가 자기 개인 그 출입문을 이용해 가지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들끼리 김성태와 나만 이렇게 둘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다고 이렇게 거기다가 써놓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입장문에서 가장 놀란 게 뭐냐면요, 그 논란이 된 쌍방울 직원들의 연어회 안주 있잖아요. 연어회를 김성태가 연어회를 먹고 싶다고 했고, 그 직원들이 연어회를 준비를 해와가지고 거기서 깔아놓고 성찬이었다, 먹었다, 이런 내용들이 그날 4일의 진술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김광민 변호사의 입장문을 보면은 그 연어회 안주를 산 곳을 아예 그냥 추정이지만 구입한 곳을 특정을 해버렸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 가게가 없어져가지고 삼계탕집이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삼계탕집을 오가면서 맨날 보거든요. 제가 맨날 기사를 쓰고 있는 스타벅스 바로 건너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저기서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야지 했는데, 왜냐면 그곳이 새로 바뀌었을 때 그 전에 연어집인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일식집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일식집은 좀 비싸다는 느낌 들어가지고 못 갔고, 삼계탕집이니까 언제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삼계탕집 전에 일식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게 일식집 연어회 집이었던 거죠. 근데 김성태가 맨날 그 호송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연어회 집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어회 먹고 싶다고 말을 했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사왔다는 게 오늘 김광민 변호사가 밝힌 입장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김광민 변호사의 그 얘기대로라면은 여러 조사 날짜들이 있지만 그 조사 날짜 중에 자기가 볼 때는 7월 3일이 술 먹은 날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저도 이제 요걸 바탕으로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쭉 썼죠. 오늘 이제 말씀드린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에 갔다 온 내용, 현장은 그거였지만 주된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김광민 변호사의 이런 입장문 10장짜리를 앞에다 쭉 쓰고 마지막에 현장을 딱 덧붙인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고생했다. 오늘 또 행정법원에서 일 있어가지고 수원에 있다가 행정법원으로 또 버스 1시간 타고 간 다음에 행정법원에서 이제 일 처리하고 판결문 같은 거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이제 집으로 왔거든요. 그러니 오늘 막 동선도 길고 막 날은 더워 미치겠고 막 하여튼 막 그런 밥은 못 먹었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사를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그 사이에 제가 그제 쓴, 그러니까 그 수원지법, 왜 수원지법에서 그날 기자들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술판 진술을 쓰지 않았나,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기사를 하나 제가 더 썼어요. 그 기자들이 왜 그날 현장에서 쓰지 않았는지.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내려서 버스에서 이제 좌석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딱 걸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단톡방에 울리더라고요.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입장문에 재반박을 하는, 그러니까 반박하고 여기서 또 반박하고 또 반박하는 상황이 또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집에 오는데 그게 이제 7시 정도 됐으니까 막 혼자 육두문자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짜증은 올라오죠. 배는 고프지. 막 육두문자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막 진짜 막 이 자식들은 막 왜 할 거면은 미리미리 하던지 막 진짜. 그래가지고 막 집에 오가지고 내가 일단 정리하겠다고 말하고, 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정리하겠다고 말하고 집에 오자마자 일단은 옷도 안 갈아입고 일단 바로 써야 되니까 찬물부터 올리고, 그러니까 따뜻한 차 좀 혼자 마시면서 하려고 올리고 앉았어요. 앉고 이제 컴퓨터를 정리한 다음에 빨리 기사를 딱 쓰려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이제 감정이 올랐는지 이렇게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동작이 커졌는지 이렇게 손을 팍 쳤는데
아, 방금 전에 옆에다 놓은 그 뜨거운 차 100도씨 차를 막 책상에다 엎고 내 손에다 막 지금 막 엎고 그래가지고 와, 난장판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또 어쨌든 기사를 마감을 해가지고 방금 이제 오늘 마지막 기사를 썼는데 검찰에서 나온 그 입장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중요한 내용이냐면은 김 변호사가 그 특정을 했던 김광민 변호사가 여러분 7월 3일이라고 가장 의심된다고 한 날에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의 출정 기록을 여러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했던 핵심 주장 중에 하나를 검찰에서 격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광민 변호사는 그날 저녁에 7월 3일 2023년 7월 3일에 그 1313호 안에 있는 영상실에서 술을 먹었다. 저녁에 술을 먹었다는 식으로 지금 추정을 했는데 오늘 검찰에서 저녁 7시께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여러분 그 내용은 맞지 않아요. 왜냐?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날 그 출정 기록에 따르면은 오후 4시께 검사실에 들어갔고 1시간 5분 동안 오후 5시 5분까지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구치감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호송버스를 타고 그날 오후 5시 반께 간 거예요. 구치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 5시 35분에 구치소에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김광민 변호사가 주장하는 저녁에 술 마셨다는 논리는 격파가 되는 거죠. 왜? 이미 구치소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날은 일단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서 얘기하는 바는 거봐라 이화영의 진술 거짓말이고 니네들이 또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걸 격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사실무근의 거짓말을 계속해서 확산시키면은 어제도 여러분 법적 조치한다 그랬죠. 오늘도 또 법적 조치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봐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또 이제 정리를 마지막에 한 건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 보면은 뭐 여러 매체에서 특히 이제 조선일보 필두로 해가지고 거기 경기도에 출입하고 있는 여러 매체들이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화영의 주장 거봐라 끝났다는 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뭐 조선이나 중앙이나 거기 있는 그 이제 인터넷 매체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김광민 변호사가 입장문에 내놓은 거는 10가지 항목이 있어요. 10가지 항목. 제가 말씀드린 그 연어에 관련된 항목도 있고 출정 기록된 항목도 있고 음주 시간과 관련된 항목도 있고 그다음에 최초에 이걸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을 그러니까 최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걸 왜 늦게 말했냐는 막 이런 식의 논란에 대한 그 답변도 있어요. 전체 10가지 항목 중에 요 7월 3일이 가장 크게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거는 하나일 뿐이에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나머지 논리들이 남아 있어요. 물론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만나서 그 날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논란은 여러분 여전히 살아 있어요. 전체에서 요게 딱 지금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도 자기 입장문에서 오늘 얘기한 건데 오늘 여러분 검찰에서 공개한 거는 논란이 되고 있는 7월 3일 그리고 6월 30일, 7월 5일의 출정 기록이에요. 이것만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저녁에는 조사를 안 받고 구치소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제외하고 6월 달에 여러분 6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거의 불려간 것만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불려갔어요. 검찰로. 조사받으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출정 기록을 다 공개하면 좋죠. 근데 특히 6월 달에 그 진술을 번복했다고 알려진 그 6월 달에 말 그대로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대납했다고 말한 그 300만 불을 줬다고 말한 그 보고가 이런 보고를 했다고 이재명에게 말했다고 말한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진술 있잖아요. 그 진술에 대한 집중적으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2023년 6월 달에 출정 기록이 다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출정 기록 공개된 거는 날짜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그 앞뒤에 나와 있는 출정 기록들은 몰라요. 3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 그리고 김성태와 방용철도 마찬가지로 같이 공개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6월 28일 그리고 7월 3일, 7월 5일은 어찌 보면 격파가 된 게 맞아요. 근데 격파가 된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출정 기록은 확인됐지만 과연 그 장소가 특정이 됐냐는 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검찰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하지만 그 검찰 조사실이
1313호 내에 있는 진술 녹화실인지 검사 방인지 혹은 그 맞은편인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실제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음주가 과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부분이에요. 이거 그럼 어떻게 따지냐? 결국에 누차 말씀드렸죠. 쌍방울 직원들, 방용철과 김성태를 보좌한 그 쌍방울 직원들이 어디서 식음료를 구입을 했고 연어회와 회덮밥 소위 말하는 술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요거 내용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CCTV 지금 30일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CCTV 이외에 30일이 보존기간이라 이미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이외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화영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확인돼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이 논란이 이게 해소가 되지. 제가 볼 때 지금 6월 7일 날 선거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허술한 부분들이 계속 보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술판 논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커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술판 논란의 이 핵심은 뭐냐? 그 근간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이화영과 방용철 두 사람이 기소를 당해가지고 이루어진 재판이에요. 근데 그 재판에 1년간 제가 10개월 동안 들어가면서 느낀 거는 이화영의 이름보다 여러분 누구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이재명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재명의 이름이 왜 나와요? 결국에는 검찰에서 여러분 이게 일종의 법카 쌍방울로부터 받은 법카 유용 논란부터 불거진 게 결국에는 쌍방울의 대북 대납 의혹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대북 대납이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재명이 그 뒤에 있냐 없냐를 결국에는 이화영의 진술을 통해서 검찰이 엮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러니 그 검찰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화영이 작년 6월에 아무튼 진술을 쌍방울로부터 이런 뭐 대북 자금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이재명에게 보고됐다 이런 것들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작년 6월에 진술을 자신의 입장을 바꿔가지고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했지만 자기가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가지고 7월 달에 그 여러 정말 논란의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7월 달에 다시 입장을 번복해서 7월부터 지금 올해 2024년 4월 18일인 오늘까지도 심지어 6월 7일에 1심 선고를 앞둔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딱 여러분 번복한 기간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요. 근데 그때의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9월 달에 작년 9월에 2번에 걸쳐가지고 조사하려고 했고 구속영장 때리고 막 이렇게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1심에서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러니까 검찰에서 말하고 있는 요 쌍방울 대납 의혹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까지 유죄가 나온다면은 여러분이 이 유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공격해요? 이재명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기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서울지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3개의 재판 이외에 수원에서 여러분 재판이 하나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강조하지만 이 논란의 핵심은 술판이 아니라 쌍방울 대납 의혹에 대해서 이 과연 진술이 이화영의 진술이 과연 진짜 회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진술이 회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재판부에게 이게 마지막까지 이게 진짜 정말로 쌍방울이 대납을 한 건지 아니면은 쌍방울의 이득을 위해서 주가 조작 등의 의혹 등이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가를 정말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건지 이 부분이 정말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판은 이 도도한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정말 곁다리였는데 제가 요거를 그냥 워낙 그 진술 자체가 충격적이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보도했던 거고 그게 지금 보도한 게 이렇게까지 저도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내일은 저도 굉장히 또 바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내일은 원래 이제 지금 여러분 핵심 피고인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그리고 방용철 쌍방울그룹의 전 부회장이에요. 근데 김성태를 제외하고 이화영과 방용철이 같이 공판했고 분리돼가지고 김성태가 여러분 따로 받고 있어요. 내일 수원에서 김성태의 공판이 있습니다.
물론 김성태의 공판은 제가 이제 현장 가서 좀 보긴 할 건데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김성태는 이미 검찰 쪽에서 바라는 대로 굉장히 유리한 진술들을 다 이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만 모든 재판은 다 여러분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결의 끝지점이 무엇인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 술판 논란의 핵심은 쌍방울의 그 대북 대납 의혹이라 불리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 300만 불 그리고 스마트팜을 위한 500만 불이 과연 정말 이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이 통할지, 통한다면은 통해서 이화영의 이 부분 쌍방울 대납 의혹이 이게 정말 유죄까지 이어진다면은 검찰의 여러분 사정의 칼날은 와 어마어마하게 또 발현될 겁니다. 그 부분이 또 핵심이에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정말 끝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들 정말 뜨겁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 막 댓글도 엄청 많이 달아주신 거 감사해요. 근데 제가 댓글은 다 안 달고 있어요. 그 다 보고서 그냥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냥 넘기고 있는데 그 댓글에다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막 댓글 달고 욕하고 막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제가 여러분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이거 진짜 그냥 제 기사가 더 널리 알려지고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간엔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이 독립수사 머리 위에 잠든 친일파들의 파묘를 위해서 제가 2009년 그 국가공인 친일파 선정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해 온 거예요. 근데 이 활동을 더 알리기 위한 이 영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무슨 그 검찰 특히 막 송영길 대표 재판에서 있었던 그 방청객들의 고성과 욕설 이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네가 어떻게 검찰 쪽 입장을 대냐는 식으로 막 말을 하는데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 송영길 대표도 목숨 걸고 그 변호인들도 목숨 걸고 여러분 재판에서의 유리한 말 그대로 그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고 하나라도 세심하게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그 논리가 싸우는 그 지점에서 검찰 욕하는 거를 막 소란을 피우고 핸드폰 울리고 막 이러면서 막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옹호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너는 아휴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저녁에 와가지고 이렇게 진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진짜 하나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이거 한다고 제가 뭐가 나오겠어요. 그냥 진짜 하나라도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거기다가 아무튼 제가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냥 내일도 오늘도 모레도 제가 1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해온 한 사람으로서 그냥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민주당 어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휘둘리지 않아요. 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휘둘리지 않고 그냥 잘 가니까 제 주관대로 제가 취지한 대로 가니까 부디 교양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휘둘릴 것 같으면은 제 옛날에 여러분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